네, 안녕하세요. 장윤주 변호사입니다. 귀중한 시간 뺏어서 좀 죄송하고요. OT 간단하게 할게요. 강의 계획서 먼저 봐주실래요? 1순위는 민소법 기본 다지기입니다. 답안지 작성 스킬로 고득점하기고요. 더 이상 변시에서 변모나 변시 기출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 매우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와도 우리가 다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안지 작성 스킬로 실전 답안 나누어 드리면서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6일 화요일부터 6월 14일까지고요. 총 7회입니다. 그리고 시험은 아침 9시부터 10시 10분이고요. 당일 강평을 원칙으로 합니다. 저녁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행정고시 2차가 6월 말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좀 시간은 좀 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객관식 사례형 실전 모의고사고요. 첨삭 강평. 합격 전략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꼭 제 수업을 듣지 않으셔도 저도 여기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사실. 합격 전략입니다. 시험은 단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매일 치세요. 매우 힘드신 거 압니다. 근데 저도 자신할 수 있는 게 단 한 번도 시험을 빼먹진 않았어요. 주말에 보는 토요일날 보는 기록형과 그다음에 아침에 보는 시험 진짜로 단 한 번도 빼먹지 않았고요. 지금까지 좀 빼먹으신 분들은 앞으로는 빼먹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12월 달에 그런 자신감이 생겨요. 나는 한 번도 안 빼먹었다. 한 번도 시험을 안 빠졌을 때 우린 무조건 붙는다. 그런 통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시험은 꼭 봐주세요. 그리고 가성비가 높은 배점을 우선적으로 해서 점수를 확보해 주세요. 이제 민기록이 175점으로 점수가 가장 높잖아요. 근데 우리 학원이 사실 진짜로 민기록은 어느 다른 학원보다는 더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관영 변호사님, 저 민기록 둘 다 자신 있으니까 민기록은 지금부터는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누구 수업을 들으시던 민기록 때문에 힘드신 일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민사 1문이잖아요. 민소법 150점입니다. 150점. 민사 2문이 100점인데 교수님 3분이 내세요. 문제를. 그럼 30점, 35점씩 내시겠죠? 근데 민사 1문이 150점인데 교수님 또 3분이 내세요. 그럼 무슨 말이죠? 쟁점의 양은 비슷한데 100점이 좀 더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사 1문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민사 2문을 올리시는 것보다 민사 1문을 올리시는 게 훨씬 빨라요. 훨씬 빠릅니다. 답안지 작성 스킬만 체득하셔도 민사 1문은 확 오릅니다. 90점 이상, 95점 정도 목표로 하셔도 돼요. 저도 그렇게 맞았고요. 그다음 민사 3문이 생각보다 상사례가 쟁점이 많이 없음에도 많이 공부 안 하시거든요. 근데 민사 3문은 빨리 올라요. 그리고 민사 2문은 고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잘 보시던 못 보시던 우리는 어느 정도 다 막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사 1문이나 민사 3문을 조금 집중적으로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빨리 점수가 오르실 겁니다. 그리고 사례형 말씀드렸듯이 더 이상 변시에도 똑같은 문제 안 나와요. 그냥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나는 풀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 다 그렇게 연습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자신감이 생기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나는 쓴다. 다른 사람은 못 써 나는 쓴다. 그런 자신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객관식을 필살기로 이제 반복하는 문제들 맞춰야 되는데요. 민법은 사실 판례 위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민객은 이렇게 판례를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민소법은 절차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필살기 예시를 좀 가져왔는데 절차법들은 조금 더 까다로워요. 그래서 비교되는 것을 잘 봐두셔야 돼요. 여기 있는 거 다 볼 건 아니지만 일단 제척의 이유 한번 볼까요? 예시. 공부에 도움 되시라고 몇 개 가져온 거예요. 제가 시간 뺀 게 죄송스러워서. 전신 관여가 되는 게 최종 변론이랑 판결의 합의 또는 작성이에요. 근데 전신 관여가 아닌 것이 최종 변론 전의 변론이고 수타 판사의 증거조사 신문 절차예요. 근데 이게 형소법은 좀 달라요. 우리가 민소법 공부하다가 형소법 공부하면은 여기서 틀려요. 왜냐면 형소법은 증거조사만 해도 관여해요. 좀 더 절차의 안정성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같이 보시면 안 돼요. 민소, 형소가 다릅니다. 여기가 우리들 잘 모르는 거 알기 때문에 교수님들 많이 내세요. 비교하셔야 돼요. 파기신, 재신도 객관식 잘 나오죠. 지금 하는 건 다 객관식용입니다. 그 점심 여부에서 파기심이랑 재심은 전심은 아니에요. 왜요? 동일심이니까. 전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 전심 관여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원래는 파기심은 전심이 아니기 때문에 전심 관여에 적용이 안 돼요. 그죠? 근데 조문을 뒀어요. 조문을 둬서 관여할 수가 없어요. 436조 제3항. 재심은 당연히
동일심이기 때문에 전신 관여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관여해도 됩니다. 새로운 심의 관여 가능 여부, 다시 관여 못하고요. 부활 못합니다. 파기심은. 그리고 그럼 재심은 다시 관여할 수 있고 부활합니다. 소송 대리권도 보셔야 돼요. 파기, 환송, 항소심 부활합니다. 소송 대리권. 근데 그 후 다시 상고심 부활하지 않습니다. 재심은요 부활하지 않습니다. 다 객관식 포인트예요. 이렇게 아셔야지 그냥 책으로만 보신다고 조금 절차법들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객관식 좀 안 되시는 분들은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할 합의의 효력이 있고요. 승계 대인지 여부. 원칙은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물권적 승계인. 그런데 예외적으로 효력이 미칩니다. 채권적 승계인. 청구인. 밑에 판례 보시면 되고요. 신급 관할의 위반과 이송 결정의 효력. 전속 관할 위반 이런 것도 많이 나오죠. 기판력 보시면은 신급 관할만 위반은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죠. 왜냐하면 당사자의 신급 이익 박탈이나 소송 자료의 수집 확정이 사실상 대법원에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법률심이니까. 그렇지만 동일심 법원에 미쳐요. 다 객관식 포인트입니다. 하급심 법원 미칩니다. 전속관할 위반 동일심 법원에 미칩니다. 이송 결정 아시나요? 관할 위반 이송, 심판편 이송 결정 즉시항고 둘 다 돼요. 근데 이송 신청의 기각에 대해서는 관할 위반 이송은 즉시항고, 제항고, 특별항고 어떤 항고도 안 됩니다. 근데 심판편 이송은 즉시항고가 돼요. 되게 좀 까다로운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좀 비교해서 외우셔야지 객관식을 빨리 치고 넘어갈 수 있어요. 민소 객관식은 빨리 푸셔야 돼요. 상객이랑. 왜냐면 민법이 판례가 길기 때문에 민객에서 시간을 좀 더 투자하시고 민소랑 상객은 진짜 빨리빨리 치고 넘어가셔야 돼요. 법원의 이송 결정 판결 보시면 되고요. 표시 정정, 피고 경정이 있거든요. 표시 정정은 가르쳤죠. 제가 원고가 피고 사망 사실 모르고 제기한 거예요. 피고 경정은 실질적으로 피고를 바꾸는 거잖아요. 정정이 아니에요. 바꾸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소제기죠. 당연히 언제? 1심만 돼요. 피고 경정은. 근데 표시 정정은 1심, 2심 다 됩니다. 다 된다고 합니다. 1심은 그냥 가능하고요. 항소심에서는 1심 취소하고 1심으로 환송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거 어려워요. 나오면은. 그리고 상고심에서는 원래는 안 되는데 이름 등 단순 오길 경우만 된다고 합니다. 중간에 생략하고 중복제소, 제소금지, 기판력 이런 거 다 아셔야 되거든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중재기로 저는 외웠어요. 중복 소송, 소송 계속 중이고요. 제소금지는 종국 판결 선고 뒤에요. 선고 동그라미 치시고 선고. 기판력은 소송 확정이에요. 선고시랑 확정시는 다릅니다. 채무자가 알았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중복제소, 중복소송은 아무 영향 없습니다. 근데 제소금지랑 기판력 미칩니다. 그래서 중복소송은 당속에 외우셔야 되고 제소금지 당소, 권본. 본은 특히나 본안에 관한 종국 판결 선고 뒤에 취해요. 본종 선치 아셔야 되고요. 기판력 주객시입니다. 청구의 원시적 병화 아시나요? 단순 병화, 선택적 병화, 우리 병합들 어렵잖아요. 얘도 테이블로 다 정리해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지 안 틀리십니다. 그리고 예비적 병합이 있네요. 합리적 필요성이 있을 때 예비적 부진정이에요. 얘는 병합이 인정한다고 합니다. 옆에 판례 있고요. 주의적, 예비적 병합입니다. 논리적 관련성, 연관성이 단순 병합은 없어요. 그냥 단순히 병합한 거거든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해서 속과도 단순히 병합한 거니까 속과는 합산이에요. 그렇지만 나머지 선택적 병합이나 예비적 병합, 주의적 예비적 병합은 다 논리적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과도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최다액 중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밑에도 알아야 돼요. 양립 가능한지 여부.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은 양립이 가능해요. 그게 주의적 예비적 병합과 다른 점이에요. 양립이 불가능하다면 선택적 부진적 예비는 갈 수가 없어요. 주의적 예비적 병합으로 가셔야 됩니다. 후발적 병합도 있네요. 구분하시나요? 원시적 병합이랑 후발적 병합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민소에 청구 변경 262조랑 그다음 중간하계에서 264조, 반소 269조입니다. 다 외우셔야 돼요. 기지전일, 선지전일, 상익지전일. 다른 강사님들 쓰시는 두 문자는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공통으로 쓸 수 있는 두 문자는 다 공통으로 써요. 저는. 그래서 보시면은 지전일이 똑같잖아요. 이렇게 쓰셔도 무방합니다. 이거를 두 문자를 다 따로 외우시면은 절대 기억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의 동일성만 있으면 청구 변경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항에서는 다툼이 있는 선결 관계, 선. 그리고 반소는 상익, 상호 관련성 반소의 이익.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얘는 그냥 병합소송이면은 다 똑같은 거예요. 지전일. 이건 어느 사례형에도 다 갖다 쓰시면 돼요. 똑같이. 그리고 객관식 포인트에 나오시면 기초의 동일성, 다툼 있는 선결 관계, 상호 관련성 반소의 이익. 요 정도가 차이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포인트예요. 일부 판결 아시나요? 일부 판결과 재판 누락, 판단 누락 구분하셔야 되죠? 이쪽은 좀 지문이 길게 나와요. 그래서 지문 다 읽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누 단통이라고 단톡방에 제 누구야 이렇게 제가 붙였는데
재판 누락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단순병합과 통상공동소송. 지문 다 읽지 마시고 단순병합과 통상공동소송은 재판이 누락된 거예요. 재판이 누락. 재판이 누락돼서 그럼 뭐 해야 돼요? 추가 판결해야 되죠. 왜냐면 재판 자체를 안 한 거잖아요. 그죠? 나머지는 선택적 병합이나 예비적 병합, 그 다음에 필수적 공동소송, 예선공, 독당. 얘네들은 다 일부 판결입니다. 일부는 판결 안 했기 때문에 잔부 남아있는 것을 판결하면 돼요. 일부 판결과 재판 누락 중요하고요. 무조건 매년 나옵니다. 지문이 길게 나오지만 객관식 포인트는 재판 누락은 단순병합과 통상 공동소송밖에 없다. 이것만 아시면은 1초 만에 풀죠. 그 다음에 같이 나오는 게 상소 불가능의 원칙이에요. 상소 불가능의 원칙은 통곡만 안 됩니다. 통곡만. 제일 밑에 정리했죠. 얘도 객관식 길게 나올 지문이. 근데 그거 다 읽고 있으면 안 돼요. 상소 불가능의 원칙, 통곡 이것만 외우시면 바로 답 찍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더운데 많이 고생 많으신데 저도 여기서 버텼거든요. 여름이 좀 버티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버티고 나면 11월 달에 내가 성장한 내 자신을 보시게 될 거고 자신감이 좀 올라오실 거예요. 그러면은 변시 가서도 떨리지도 않고요. 저도 이제 그러니까 떨어졌으니까 NC생이니까 여기 왔을 거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고득점을 붙은 때 8시간 잤어요. 변시 전날. 마음이 편하니까 잠을 푹 자고 시험 때 대신 머리가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 전 시험까지는 항상 뭐 2시간, 3시간 막 시간에 쫓겨서 하나를 더 봐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지금 그냥 꾸준히 버티시면 테미스 다 붙습니다. 마지막 12월 30일까지 나오시면 다 붙습니다. 정말. 통계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